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NFT와 관련된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발표를 할 박주희 변호사입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잠깐 하면요. 저는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를 주 업무로 제가 다루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 NFT와 관련된 이 미술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NFT 아트에 대한 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FT라는 것 자체가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사실 유일성이나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하는 예술 작품과 굉장히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술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NFT 아트와 관련된 장점은 많습니다. 특히 그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중개자 없이 직접 이 구매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네임밸류라든지 아니면 인지도가 없는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NFT 아트는 누구나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이 에이전시나 갤러리를 통하지 않고서도 이 구매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가들 입장에서는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없던 거래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는 없던 이 새로운 문제들이 굉장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창작품과 관련된 이 시장이다 보니까 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는 매튜 퓨리라는 이 페페라는 작품을 그러니까 그 개구리 작품을 만들었던 작가의 허락 없이 이 페페라는 이 개구리가 NFT로 발행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된 게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 이건용 작가가 또 본인의 허락 없이 NFT가 발행이 됐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최근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 작가 중에 지금 가장 손꼽히는 작가가 옥승철 작가라고 해서 이런 캐릭터를 바탕으로 활용하는 팝아트 작가인데 이 작가의 작품이 굉장히 NFT로 판매하기가 굉장히 쉽고 인기가 많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작가의 허락 없이 이 작가의 작품이 오픈시에서 거래되는 게 이게 발견이 됐고 작가가 본인의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이 오픈시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인의 이 그림은 본인과 상관없이 무단으로 지금 발행이 된 거다라고 하면서 이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경고성 이 글을 남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NFT에 이제 붐이 일어나면서 지금 누구나 이제 NFT 아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돈이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NFT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NFT 아트와 관련된 이 이슈는 일단 발행 대상의 문제입니다. 과연 NFT로 발행한 게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앞서서 여러 변호사님께서도 이 부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NFT라는 게 토큰이다 보니까 그 토큰화를 어떤 거를 했느냐 이게 사실은 구매자 입장에서 혼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디지털 아트인데요. 아까 다른 변호사님께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우리나라 소유권에는 사실은 무형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고 유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아트에 과연 소유권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이런 법적인 이제 문제점은 남지만 일단 그냥 쉽게 설명을 해서 이 디지털 아트 파일에 대해서 이제 NFT로 판매를 한다. 이게 가장 많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최근에는 사실 미술계에서는 NFT가 굉장히 새로운 시장이라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형태로 지금 활용하도록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디지털 이미지 파일을 아트 상품으로 이렇게 NFT를 판매하는 것 말고도 실제 실물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이 NFT 토큰화를 해서 판매하는 것도 지금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NFT를 디지털 아트 이미지로 판매를 했지만 그 구매한 사람들한테 스마트 컨트랙트로에다가는 이 실물을 실질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권리도 저희가 화체를 해서 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는 NFT 아트라고 한다고 하면 이 디지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최근에는 구분 소유권처럼 이 실물 작품을 쪼개서 살 수 있는 권리를 NFT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이미 실물 작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디지털 이미지화 해가지고 NFT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연 실물 작품과 이 디지털 이미지와 이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발행 대상이 어떤 거냐에 대한 이 논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페이크 민팅인데요. 이 NFT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발행하는 것 자체가 크게 어려운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 이 무권리자가 허락을 받지 않고 발행하는 경우들이 계속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승철 작가의 허락 없이 오픈시에 옥승철 작가의 작품을 NFT로 발행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NFT와 관련해서 발생했던 문제인데, 김한기라든지 박수근 유족들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NFT를 발행을 하려다가 중단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권리가 없는데, NFT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허락 없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NFT가 발행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저작권과 소유권의 개념을 혼동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그림의 소장자들이 내가 그림을 구매를 하면 이 그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들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유권이라는 거는 사용하고 이걸 처분할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을 말하는 거고, 저작권이라는 거는 창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림을 구매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그림의 원화에 대해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장자에게 있지만, 이 그림을 창작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은 여전히 작가나 작가의 유족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혼동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림을 샀으면 이 그림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페이크 민팅이라든지 무권리자의 이 민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 때문인데요. 사실 예전에도 원화의 경우에도 이 소유권과 저작권을 혼동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영화나 드라마에 삽입을 해서 이 비춰지게 하는 거는 사실 저작권에서 공중송신권과 관련이 있는데, 이 작품의 소장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면 홍보하고 싶어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 작가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시키는, 그러니까 보여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또한 사실은 소유권과 저작권을 혼동한 개념이었는데, 이런 실물 작품이 아니라 디지털 아트 작품 같은 경우, 디지털 이미지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실물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혼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내가 NFT를 이건 구매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NFT를 구매하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정당하게 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발행한 NFT 작품인가, 이 부분을 사실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에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걸 판매해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이거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사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저작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는 이미 유명 인사가 사석에서 말을 했던 목소리, 아니면 찍었던 영상, 이런 거를 NFT로 발행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만약에 그 유명 인사의 허락 없이 만약에 민팅을 해서 NFT로 발행을 해서 판매를 했다면, 사실 퍼블리시티권, 그러니까 유명 인사의 얼굴이라든지 이름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도 에르메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에르메스의 가방을 NFT로 발행을 해서 에르메스 측에서 이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있는데, 어떠한 다른 저작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 NFT를 발행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요. 일단 플랫폼 사업자들의 역할을 강화하자, 이런 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법조계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NFT가 저작권을 침해한 NFT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NFT라는 거는 거래가 1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단발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이제 팔리고 하는데, 이게 글로벌하게 사실 움직였을 때 과연 이 마지막 피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뭐 소송이라든지 이거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남거든요. 해외에서 이루어진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창작자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클레임을 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법적인 수준보다는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최초에 민팅할 때부터 뭔가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구매자가 또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인데, 내가 디지털 이미지로 만들어진 NFT 아트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구매한 이 디지털 이미지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그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한 게, 이 우리나라의 어떤 작가의 디지털 NFT 이미지를 구매를 했는데, 그 구매를 했으면 내가 이걸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구매자가 그 이미지를 본인의 책에 표지로 입혀가지고 그 책을 출판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 이 부분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가 NFT 아트를 구매를 했을 때 구매자가 과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구매자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 플랫폼에 뭐 약관에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 NFT를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NFT 아트를 구매했다라고 해서 이 아트에 대한 저작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명백히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계약에도 이걸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거지, 활용 범위는 어디까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NFT 아트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다면, 이 NFT가 등장하면서 저작권의 기존에 있던 문제를 해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리셀 로열티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추구권인데, 추구권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음악 작곡가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음악을 작곡을 한 이후에 이 음악이 활용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저작권료를 받습니다. 지속적으로 저작물에 인해서 이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문제는 그림 같은 경우는 한 번 작가가 팔아버리면 나중에 가격 상승률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작가는 내가 처음에 팔 때 그 받았던 돈 이상으로는 사실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추구권이라고 해서 작가가 작품을 판매하고 그 이후에 계속 거래가 될 때마다 그 거래되는 대금의 일정 부분을 작가한테 주는 추구권, 그러니까 리셀 로열티라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EU와 FTA를 체결을 할 때 EU 측에서도 한국 너희도 이런 추구권을 도입을 해라라는 이 강요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미술품 거래가 상대적으로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이 미술품 거래를 추적할 수 없다라는 이런 난점이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추구권이 도입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미술 작가들을 위해서, 시각 예술을 하는 작가들을 위해서 추구권을 도입해야 된다, 이러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NFT가 이 부분을 해결을 한 게, NFT는 민팅 당시에 이 NFT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거래가 될 때마다 처음에 최초 민팅한 사람에게 일정 부분 수익을 돌아가게 하도록 이거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NFT 아트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추구권, 현실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한 추구권이 이런 NFT의 기술 측면에서 이 추구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 민팅할 당시에 거래가 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받는 이 지갑 자체를
작가의 지갑으로 이 설정을 해야지 작가가 이걸 받는데, 가끔 에이전시라든지 아니면 갤러리들의 이 지갑 주소로 이걸 설정을 해놔서 작가가 이걸 실질적으로 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추구권, 그러니까 받는 수익을 실질적으로 수령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작가들 같은 경우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뭐 여러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NFT 아트와 관련해서 저작권적인 문제도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추구권처럼 기존의 법 제도가 만들지 못했던 거를 기술적으로 보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모두 있는데, 이 디지털 아트, 그러니까 NFT 아트가 앞으로도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권리자,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해서 무분별하게 민팅하는 페이크 민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구매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NFT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현실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남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의무를 좀 강화하자. 플랫폼 사업자들이 민팅할 당시에 이 적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좀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게 사실 저의 의견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좀 빠르게 설명드리기는 했는데요. 지금 NFT는 지금 다른 분야 뿐만 아니라 미술계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시장, 새로운 탈출구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로 찾아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